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서 포닥 취업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닥을 지원하고 나면은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보통은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지도 없고 언제까지 연락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오늘은 지원하시고 난 다음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뷰나 온사이트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 한번 따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에게는 지원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기다리는 일 뿐이죠. 하지만 채용을 하는 곳에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채용 업무가 시작됩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 공고를 내고 나면은 사람들의 지원서가 모이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려요. 얼마나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두 명 이력서 받고서 그 중에서 뽑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뽑는 쪽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자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은 좋은 지원자들이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적당한 시점까지 모인 이력서들을 검토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사람들을 고릅니다. 지원할 때는 CV도 내고 추천서도 내고 커버레터도 내고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내지만 저만 그런지 몰라도 보통은 CV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 넘어갈 사람들을 골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V를 보는 순서는 우선 소개글이 있으면 소개글을 먼저 보고요. 그러고 나면은 학교, 학과 및 졸업 시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물론 논문, 퍼블리케이션 레코드를 보죠.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리고 일저자로 쓴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쓴 논문들이 우리 분야랑 잘 맞는지. 논문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연구 분야가 우리랑 잘 맞으면은 다음 단계로까지 넘길 수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포닥 잡 공고를 올리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졸업을 앞둔 박사 과정 학생들 그리고 이제 프레시 박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포닥을 뽑을 때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대학원 입학하는 거랑은 다르게 포닥을 뽑는 거는 회사원을 뽑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은 전화 인터뷰나 온사이트 인터뷰 중에서 영어 검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포닥을 지원을 하나,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포닥을 지원하나, 이익, 불이익 이런 건 없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인터뷰 중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만한 영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죠. 아무리 좋은 CV를 가지고 있어도 연구 성과가 가득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사실 채용하는 쪽에서 뽑기 부담스럽죠. 아무튼 이제 이력서를 검토하면서 연락할 사람들을 몇 명 고릅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이력서를 한 10개 정도 받으면은 그 중에 한두 명 정도한테 전화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서류 단계에서 더 많이 뽑으면은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되고 또 온사이트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한번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볼까?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서류만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뽑아도 괜찮겠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전화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전화 인터뷰 일정을 잡자고 얘기를 하죠.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교수님이랑 1대1로 전화나 화상통화를 하는 경우가 흔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연구소에서도 여러 명이 참여하진 않고 전화 인터뷰 같은 경우 상관이 될 사람 1명 혹은 관련 연구 분야를 하시는 분들 한 두세 명 정도가 같이 전화 통화를 하죠. 전화 인터뷰는 보통 길게 하지 않고요. 보통은 한 30분 안쪽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뽑는 쪽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은 거는 온사이트로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영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서 던지는 질문들을 잘 알아듣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엄청 대단한데 지금까지 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보라고 하면은 버벅대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설명을 잘 하긴 하는데 너무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A를 물어보는데 B를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자기가 직접 한 일은 아니고 랩에서 한 일인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전화 인터뷰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히 판단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기업 취업할 때 보는 면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한국에서 뭐 대기업 입사 면접을 봤었고 뭐 실제로 입사도 했었고요. 그때 면접관들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능한 어려운 질문을 내서 이 사람이 잘 대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보자. 못하면 떨어뜨려야지.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또 많은 수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면접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포닥을 뽑을 때는 지원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이력서를 보고 나서 그 중에 한두 명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뽑을 생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면접을 또 해야 되게 되면은 이력서를 또 검토해야 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일정을 잡고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바라진 않아요. 가능하면은 서류상으로 좋은 이 사람과 얘기를 잘해서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마인드셋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 사람은 나를 붙여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확신을 주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 인터뷰에 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사계를 북돋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바쁜 시간 쪼개서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뽑는 입장에서는 그냥 해보는 인터뷰는 없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여러분들 학회 같은 데 가시면은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고 이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고 중간중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물어보고 뭐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몰라? 하면서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연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 정도의 의사소통 수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외에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연구와 잘 맞는가,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같이 잘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 인터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라는 설명을 먼저 해줘요. 그 설명은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지원자의 답을 기다리죠. 준비가 다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미리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아,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도 내가 한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쪽에 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전화 인터뷰 때 저희가 듣고 싶었던 답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기가 한 연구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면은 아, 이 사람을 굳이 온사이트까지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면접관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전화 인터뷰 때는 1번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2번 뽑는 쪽의 연구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뽑으려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충분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다. 학교에서 포닥을 뽑는 경우에는 온사이트 인터뷰 없이 전화나 화상 인터뷰로 바로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교수님 한 명이 결정권자인 동시에 뭐 동료 연구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수님 마음에만 들면은 굳이 뭐 다른 데까지 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박사과정 말년에 화상으로 포닥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서 얘기가 잘 돼서 화상 인터뷰만으로 포닥 오퍼를 받았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또 뽑는 쪽에서는 또 고민을 합니다. 뭐 몇 명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온사이트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좋은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을 온사이트로 부르고 안 될 경우 다음 사람 뭐 전화 인터뷰,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전화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뽑으려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떨어뜨릴 것 같으면 부르지도 않습니다. 지원자들한테 뭐 비행기표, 호텔, 뭐 식비 내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그 정도 돈은. 그런데 한번 온사이트 인터뷰를 부르게 되면은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여러 명 연구원들의 시간을 많이 쓰게 돼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학교 포닥 온사이트 인터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연구소에서 포닥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왜 인터뷰하는데 연구원들의 시간이 많이 드느냐? 바로 포닥 온사이트 인터뷰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 9시 정도 일정을 시작해서 4시 정도에 끝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 11시에서 12시 1시간 발표가 있고요.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점심시간이 있고 나머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한 5시간 정도는 30분 간격으로 쉬는 시간 없이 저희 연구원들이랑 1대1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1번 발표, 2번 1대1 면접, 3번 점심시간. 뽑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발표에 1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센터에서 한 30명 정도의 연구원이 그 발표에 참석을 해요. 면접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오는 분들도 있고 혹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서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는 발표 중간중간 멈추고 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호닥 인터뷰할 때는 보통 발표자한테 맞춰줘요. 뭐 그런 방식을 원하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질문을 받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사람마다 발표 시간은 다르지만 1시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40분을 발표하면은 20분 동안 뭐 질문 답변을 하는 거고 50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질문 답변 시간이 10분이 되는 거죠. 바로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정확히 지켜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발표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발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러 왔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관심 있어서 온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 발표 자리에 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뽑기 위해서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그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연구소 포닥 온사이트 인터뷰가 교수 임용이랑 좀 비슷하죠. 저희 1대1 면접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동료 혹은 상관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1대1 면접을 끝내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 평가를 하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할 만한 연구가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직된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좀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면 좋아요. 성공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오고 있고 어떤 쪽에 관심을 갖는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대화를 쉽게 끌어나갈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맞장구도 쳐줄 수도 있고 적절한 질문도 던져줄 수 있어요. 사전 조사를 안 하고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인상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는 발표하는 시간이랑은 다르게 여러분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 질문거리들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궁금했던 부분 혹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질문거리를 몇 개 가지고 가셔서 적절한 시점에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고 필요한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죠. 점심시간, 저는 이 시간이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요. 인터뷰 사이에 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편하게 점심을 먹는 자리는 아니고요. 관심 있어 하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 외에도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얘기들이 오고 가요. 밥을 먹는 도중에.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 자리가 편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발표할 때나 혹은 업무에 관해서 1대1 인터뷰를 할 때보다 좀 더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시즌이면은 거기에 관련된 스포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정치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지역에 관한 내용, 학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좀 다른 것보다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온사이트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학교처럼 교수님 한두 분이랑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구소처럼 좀 관련된 사람이 많을 경우 결정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제 합격 여부를 통지를 하고요.
이후에 이제 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오퍼 레터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포닥 취업 전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언젠가 한번 따로따로 떼어내서 하나씩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공계 계신 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 실험을 할까 아니면 분석 쪽으로 갈까, 양쪽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